백제문화단지 안에 그 사비성 동쪽에 있는 능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능사 안에 있는 향로각이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신라 문화의 상징이 석굴암 부처님인 것처럼 이 백제 문화의 상징이 금동 대향로인데, 근데 이 향로각이라고 부르는 그 부수건물 안에 요새 말로 하면 하수구, 싱크대 같은 곳에서 이 귀중한 보물이 나온 겁니다. 어째서 그런 보물이 그런 곳에서 발굴되었을까요? 참으로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향로를 보면 중국의 박산 향로를 모방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그 박산 향로라고 할 때 박산은 신선들이 사는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향로를 모방했다고 하지만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중국의 그 고대의 그 박산 향로와 모양이 다른 점이 많다고. 지금 그 관산선 정취에서 비운에 돌아가신 성왕을 위로하는 여기 제당이 있었고, 또 그 나중에 여기다가 절을 지어서 임금님들의 원혼을 위로하다가 이제 사비성이 무너질 때 향로를 급히 숨겼다, 이렇게 저는 소설에서 상상해 봤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사람들이 주로 쓰던 그 믿음의 대상은 무슨 미륵부처니 또는 무슨 그 옥황상제니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용왕님, 산신님, 하느님, 조왕님, 칠성님, 이런 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분들을 두루두루 통칭해서 검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 백제문화전시관 안에도 그런 용왕님께 제사 지내던 곳들 유적이 재현되어 있고, 또 하느님께, 산신님께 제사 지내던 곳, 이런 곳도 있는데, 지금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국가 제사를 어느 산에서 어디에서 1년에 몇 차례 어떻게 지냈고, 그것을 관장하던 부서가, 국가기관이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 문화가 중요했고, 그것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꾸만 저는 의구스러운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걸로만 설명하는데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어떤 집에서. 백제문화단지에 오면은 그 살아가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한성백제 시대, 저기 서울 그 한강가에 있는 성을 재현해 놓은 곳이고, 하나는 사비성에 있던 삶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 이 사비성은 주로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그 한성백제 시대를 재현해 놓은 그 단지 안의 곳은 거의 다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지피나 갈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백정 중심으로 보면 그 한성백제 시대를 재현해 놓은 거기에 있는 초가집들이 주로 서민들이 살던 집이죠. 거기를 들어가 보면요, 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뚜막밖에 없기 때문에 온돌방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사는 거죠. 백성들이 살던 모습이 어떨까를 보시려면은 여기 한성백제를 재현해 놓은 것에 와가지고 초가집들을 보면 되는데, 초가집들 중에서도 우음집을 보셔야 되는데, 우음집이라는 것은 우음을 파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땅을 조금 파고 들어갔죠. 난방을 하려니까. 그런 집에서 살았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매우 다른 곳에서 어렵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옛날에 산신을 믿던 시대 사람들은 이게 도교와 결합을 해서 뭐 삼신산, 오악 뭐 이런 걸 지정해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사비성 사람들이 우위하던 세 개의 산이 삼신산입니다. 제 소설의 별빛 사윌대의 주인공 물참이가 살던 곳이 이 부산 아래죠. 그 물참이 어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산을 당산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 부산하고 지금 사비성 안에 있는 금성산하고 저 사비성 바깥 동쪽에 있는 오산하고 이 셋이 이 삼신산이었는데요. 이 삼신산의 신령님들이
이 달빛 밝은 날이면 바둑 두는 소리가 들렸다고 백제인들은 얘기하고, 이분들이 지켜주는 곳이니까 이 백제의 서울인 이 사비성은 아주 좋은 곳이고 영원토록 평화롭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제가 한 달쯤 전에 역사소설 별빛 사흘대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설은 백제가 망하던 660년부터 나당전쟁 둘째 해인 671년까지 백제의 무사 물참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라라는 게 뭔가, 이런 걸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부족한 소설이지만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다룬 소설이 많지 않고 역사책에도 좀 비어 있습니다. 망한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이 시대의 그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